자, 요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는 거를 보면은 제네릭 바이오 호리존스 짐머 스캔 어바웃먼트 .stl이라는 요런 스캔한 결과물이 3D 영상으로 STL 파일로 저장된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요것을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열어볼 텐데, 얘를 열 때 그냥 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드인 찾았어요? 네. 요 톱니 아이콘 눌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요거 누르면은 애드인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요거 눌렀을 때 뭐를 여러분이 켜놨는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피처웍스라는 요 기능이 요쪽에 체크 요렇게 돼 있기를 바래요. 피처웍스라는 것도 일전에 한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STL이나 STP나 IGS나 요렇게 만든 확장자를 솔리드웍스에서 가져와서 솔리드웍스 스타일로 해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솔리드웍스로 설계를 하면은 피처를 만들 때 돌출 명령, 회전 명령, 회전 컷, 돌출 컷, 뭐 이런 것들 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솔리드웍스 스타일로 바꿔주는 기능이 피처웍스라는 기능이다. 자,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고, 요렇게 체크해서 기능을 켜고, 두 번째로 이거를 부품을 여는데 열기할 때 파일 형식을 뭐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STL로 선택해야 되겠죠? 파일 형식을 열기할 때 STL 형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열기할 때 STL로 확인해 놓고, 불러오기의 옵션을 보면은 얘를 현재 기본값을 솔리드 바디로 여는 거로 저는 해놨어요. 요럴 때 그래픽 바디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픽 바디는 안 쓰는 게 좋고, 일단 솔리드웍스의 기본 피처 명령으로 인식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솔리드 바디이기도 한데, 이때 솔리드 바디라는 개념은 아시죠? 속이 꽉 찬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서피스 기반으로, 즉 곡면 기반으로 속이 빈 서피스 기반으로 설계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선에 우리는 솔리드 바디로 해가지고 STL 파일을 열되, 요걸로 해놓고 열게 했을 때 곡면이 인식됐습니다, 웍스가 자동으로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솔리드 바디로 체크해 놓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의 경우에는 영미권 같은 경우는 인치 단위계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인치로 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불러오게 될 경우 길이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미리로 요거 꼭 확인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STL의 옵션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봤고, 자, 이 파일을 이제 열 텐데, 제네릭 바이오 호리존스 블라블라 요거를 열 텐데, 피처 인식을 잠시 할 겁니다. 자, 클릭해서 열기 합시다. 자, 이게 좀 빨리 열렸죠? 네. 자, 열렸으면은 저는 이게 등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STL로 넘길 때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 조금 메시가 이렇게 깨지게 뭐 생성은 좀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피처웍스로 얘를 확인하는 것을 해 볼 텐데, 디자인 트리에서
디자인 틀에서 블로온 피처라는 게 하나 있죠. 블로온 피처에서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제일 상단에 진단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나요? 네. 진단 블록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STL 파일이 들어왔을 때 얘에서 뭐 터진 면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웍스에서 다시 붙이거나 할 때 이런 기능을 써요. 근데 요거 블로온 피처 진단 요거 눌러보니까 초록색으로 됐죠? 사실은 제가 어제 이거 좀 만져보니까 이 면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편하겠다 싶어서 요거로 선택한 거예요. 자, 확인 버튼. 그럼 다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이제 블로온 피처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처웍스라는 게 팝업에서 뜨죠. 그 팝업 피처웍스에서 보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먼저 있는데 요거를 먼저 훑어보고 들어갈게요. 피처웍스의 옵션. 자, 요거 들어가니까 일반이라는 항목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피처웍스로 해석한 거를 원본에다 덮어쓰기 안 하고 새로 파일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요거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원본은 건들지 말고 요거 설정으로 가고, 치수 및 구속 조건을 한번 봅시다. 스케치 자동 치수 기입 사용 요거를 하게 되면은 치수를 스케치 한 것에서 우리가 완전 정의하느라고 뭐 서클에 지름 치수를 넣거나 원점으로부터 뭐 위치 치수를 넣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 할 때처럼 치수를 자동으로 기입하는데 이거는 좀 안 좋아요. 내가 필요한 것마다 치수를 기입하는 게 사실 편하죠. 그래서 요거는 안 쓰고, 구속 조건은 스케치의 구속 추가라고 해가지고 블로온 형상에 뭔가 웍스에서 해석해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하나 만들거나 돌출 컷이라는 기능으로 얘를 해석해 줄 때 스케치 상태에서 딸려온 것들, 외부에서 딸려온 이 스케치 요소들이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부과하게 한단 말이죠. 뭐 요것도 내가 필요한 것에 구속을 주는 게 나으니까 우선 완전 정의 안 되는 거더라도 그냥 갈게요. 크기 조절 도구. 요 크기 조절 도구 항목에서도 보면은 순서 조정된 피처라고 해가지고 이 목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순서를 정해서 피처 인식을 할 때 피처 인식의 순서를 지정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먼저 구멍가공 마법사로 이 형상을 제작할 법한 것을 먼저 찾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구멍이 먼저 들어가 있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순서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스 돌출 요거를 클릭하고 요 화살표를 눌러서 보스 돌출이 제일 위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서 조절되죠? 예. 피처 인식을 하는데, 피처웍스로 피처 인식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먼저 웍스에서 만든 것처럼 인식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이걸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봤고, 고급 컨트롤 요거도 뭐 됐습니다. 뭐 요거 정도는 뭐 이렇게 보고요. 확인.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뭘 봤어요?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피처웍스의 옵션이라는 기능을 훑어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위에 나타나는 피처웍스의 피처 인식이라는 기능을 이제 써볼게요. 대미. 자, 요 기능에 피처웍스의 대미가 바로 피처 인식에 들어가 있어요. 자, 피처 인식 눌러줍니다. 자, 요거 사용할 때 민혁씨가 이거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봤었죠. 자, 얘를 눌러봤더니 이 인식 모드는 자동으로 되어 있고 피처의 유형은 표준과 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놓고 피처 유형을 표준 피처일 대로 쓸게요. 이 형상은 앞만 봐도 판금, 그러니까 절곡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오브젝트를 굽히고 이런 형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준 피처로 사용해 볼 것이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피처들을 보시면은 돌출에 체크가 되어 있고 구배에 체크가 되어 있고 회전, 구멍, 필렛, 못따기, 보강대 요런 것들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영상은 앞만 쳐다봐도 보강대 기능을 안 쓴 것 같아. 그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형상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강대 기능을 안 썼기 때문에 보강대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피처 인식을 할 시간, 메모리 사용할 여지를 없애려면 얘를 체크 푸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강대 체크 풀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필렛이나 못따기 있을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못따기로 한 것이냐 아니냐 논쟁의 소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혹시 모르니까 여기 못따기 식으로 이걸 갔을 수도 있겠다. 회전 보스 베이스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만 못따기 영상을 혹시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놔두고 필렛 못따기 위에 구멍이라는 기능이 있죠. 요 구멍이랑은 여기 안에 이거 구멍 뚫려 있는 것에 적용했거나 또는 돌출 형상하고 연관지어서 돌출 컷으로 연관되었거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요거는 그냥 놔두고, 회전 요거 같은 경우도 얘를 중심축 요렇게 그려놓고 저 같은 경우라면 웍스에서 그린다면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회전 보스 베이스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회전도 이거 가능하겠구나. 구배는 적용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육안으로 알아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 구멍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3도나 뭐 이렇게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 안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무시하고 구배는 끌게요. 거의 뭐 안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배는 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가는데 이 피처웍스 창에서 속성 창에서 보면은 상단에 다음 버튼이 있죠. 요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뭐 진행률이 표시되면서 좀 멍 때리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막 순서대로 피처 인식하는 순서대로 막 넘어가고 있죠. 빨리 끝났네요. 요거는 운 좋게도 빨리 끝났어요. 그죠? 자, 인식 안 된 바디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인식된 거 꼴랑 하나, 컷 돌출 하나만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역설계를 한다고 쳐봅시다. 자, 확인 버튼 일단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요 결과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확인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면은 제네릭 어쩌고 저쩌고 그 창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 창으로 바뀌죠. 파트 3. 그래서 웍스에서 보면은 열려있는 창이 두 개예요. 원본하고
새로 파트 저는 3으로 누적 번호가 뜨는데 파트 3으로 이렇게 창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내가 역설계를 가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평면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평면이 요 형상의 가운데에 있어주면은 정말 좋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선택한 정면 평면은 이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어서 이게 좀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여기에 일단 스케치를 들어가 가지고 센터 점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평면을 하나 맞춰서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왜? 회전 보스 베이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클릭해 놓은 면에다가 스케치 갑니다. 요 면에 스케치. 자, 면의 수직 보기 요래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여기 엣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끊어진 엣지들일 거예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STL로 넘길 때 이거 메시로 다 분할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서클을 하나 비슷하게 요 센터쯤에다 갖다 놓고 비슷하게 서클을 하나 그려 볼게요. 원 그리기 해가지고 가운데쯤에 클릭을 해서 요 정도로 원을 하나 그려 놨어요. 되셨나요? 자, 작은 원에다가 맞추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큰 원에다가 그래도 오차가 적게 보이겠죠? 큰 원에 원을 거의 이렇게 맞춰봐요. 그리고 원의 센터 포인트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모서리하고 비슷하게 배치가 되게 최대한 맞춰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요렇게 움직이니까 금방 잡기는 했는데 여러분은 요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여 가지고 동심 위치를 가급적이면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이제 크기가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거 지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서클의 지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잠깐만. 자, 요거 지름을 확인해 보면 얘가 제 거는 좀 크게 돼 있네요. 5보다는 좀 크겠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동심 위치만 지금 잡아주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긴 한데, 자, 5.2나 5.2 요거보다 좀 작은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인치 단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맞췄을 때 동심 위치로 돼 있으면서 크기도 비슷하게 잡았죠. 그러면 요 센터가 있기 때문에 평면 만들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요럴 때 요 서클의 센터를 클릭하시고 구속 조건 중에 요거 있나요? 고정으로 얘를 픽스합시다. 자, 이 서클의 센터를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으로 완전 정의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심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짝대기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럼 짝대기 한번 중심선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평면을 만들 때 참조할 만한 선분이에요. 뭐 우측면 평면에 대해서 뭐 참조할 만한 평면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자, 우리가 평면 만들기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려진 선분을 선택하고 이 우측면 평면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요 위치에 우측면 평면에 평행하면서 평면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 자, 그러면은 평면 만들기 갑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자, 먼저 어느 평면을 선택해요? 우측면 평면을 선택해요. 제1참조로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고, 제2참조는 어느 거를 선택할까요? 스케치해 놓았던 이 중심선으로 스케치해 놨던 이 선분을 선택해요. 그러면 제2참조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1참조와 제2참조에 대해서 봤을 때 제1참조 우측면에 대해서 얘가 직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요거를 뭐로 바꿔야 적당하겠어요? 평행으로 만들어야 좋겠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로 맞춰 놓고, 자, 이게 역설계할 준비가 이제 됐네요.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얘는 리버스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리버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느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그 역설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로 리버스라고 이렇게 파트 이름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요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역설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저장 다 하셨어요? reverse.sldprt. 앞서 만들어 놓은 이 평면 원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방금 만들었던 스케치 있죠? 거기에다가 평면에다가 스케치 가요. 면의 수직 보기. 아하, 요렇게 봤을 때 앞전에 사용한 스케치랑 평면 원, 얘네들이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할 때 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트리에 있는 스케치하고 평면 원, 얘네들은 숨기기로 가려 놓을게요. 자, 요렇게 잡아 놓고 여기에다가 중심선을, 스케치 2는 잠깐 이따가 끄자. 요거 다시 보이기 했고요. 자, 이 선 그리기 기능 중에서도 중심선을 그려줄 텐데, 중심선을 요렇게 바깥쪽에다가 대충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앞선 스케치 서클에 보면은 서클의 센터 포인트 있죠? 그거하고 요 중심선을 일치로 구속을 할게요. 자, 중심선을 대충 바깥에다가 수직 피드백을 보면서, 이렇게 수직 피드백을 보면서 그렸고요.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틀어보면은 앞서 스케치했던 요거에 요렇게 중심선이 디스플레이 되죠? 요거의 끝점 하고 요 스케치해 놓은 중심선을 일치를 해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일치로 맞출게요. 이거 자, 찾기가 힘들긴 했지만 요렇게 센터에 일치가 됐나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겠어요? 서클하고
중심선의 끝점을 선택해서 동심으로 맞춰도 얘도 되죠. 두 번째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겠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위치 잡아 놨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형상을 따서 우리가 그리면은 되겠어요. 따서 그리면 되겠는데, 앞서 여러분이 이 피처웍스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9배 피처를 인식하느라 그랬었죠. 9배 형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먼저 이쪽 중심선의 끝점에서 선을 하나 따고 이렇게 내려가서 선을 그려놓고, 두 개의 선을 그려놓고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중심선의 끝점에서 라인을 시작해 가지고 선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선을 그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면회수직 보기 했을 때 여기 이 모서리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 모서리가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가 약간 이렇게 흉내내서 그리자면 이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끝점 요거를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다, 이게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쯤에다가 일치시킨다, 요게 포인트인데,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 점을 요거 끝점을 클릭해 놓고 화면을 확대. 여기가 제일 바깥이죠. 요거 역시 컨트롤 키로 이렇게 점을 찾을 수 있나요? 두 개의 점을 선택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일치를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선분이 와서 붙었어요. 아까 요쪽에 있었던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을 선택했고 요 점을 선택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일치로 와서 붙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얘에서 이제 여기까지 선이 왔고, 요렇게 짜끄맣게 나가서 뭐 완전히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길게 빼서 이렇게 꺾고 해가지고 이렇게 꺾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선을 그어 버릴게요. 자, 다시 선 그리기 들어가서 방금 전에 내가 맞춰 놓은 선의 끝점에서 끝점 일치로 보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맞췄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선을 추가했죠. 네, 그러면은 다시 화면을 확대하는데 요 점하고 여기 모서리의 끝점하고를 일치시키려고 화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자, 확대해 봅시다. 요 끝점하고 이렇게 바로 갔다가 일치 붙여놔도 되고요. 그 밑에 점을 또 이번에는 맞춰 볼게요. 여기도 화면을 확대해 놓고 요 끝점 있죠? 요거하고 요 끝점하고 두 개를 일치로 맞추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점이 남았네요. 여기 점들에 맞춰서 붙이는 거 남았네요. 요놈하고 요 점하고 맞춰서 일치.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를 음영 표시로, 음영 처리로 디스플레이 유형을 바꾸면 내가 딴 선들이 이렇게 완전 정의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어서 보는데 이거 안쪽 영상을 남겨놓고 이 상태에서 회전 보스 베이스 하면 이 구멍이 없는 거가 만들어지죠. 기왕에 할 때는 얘까지 마저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 회전 보스 베이스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표시 유형을 은선 표시로 바꿀게요. 은선 표시.
그리고 면의 수직 보기. 아이고 복잡하다 죽겠다 그죠? 허벌나게 많네. 자 일단은 이 짝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바깥에다 선을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보이나요? 자 그런데 화면이 돌아버리면서 요 밑에 구멍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멍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구멍의 밑에 지름이 요거 지름하고 일치하는 자리로 컨트롤 8 면의 수직 보기 하는 순간 같은 자리로 이게 정렬되는 화면이 있었어요. 물론 측정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스케치해 놓은 요래 스케치해 놓은 거 있죠? 여기 선에 위치하고 여기 선에 위치하고를 서로 동일선상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동일선상. 자, 요 선하고 여기 선 요거하고 아이고 또 점이 선택이 됐냐. 요거하고 요 선하고를 동일선상. 여기 조그맣게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케치했던 선 찾았죠? 그거하고 동일선상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영으로 다시 바꿉시다. 음영 처리로 다시 바꿉시다. 표시 유형을 음영 처리로 바꿔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중심선에 요 라인의 끝점을 일치로 갖다 붙일 수 있죠. 일치로 갖다 붙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요 점이 이 모서리들 중에 하나 끝점에다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디스플레이 유형을 다시 은선 표시로 바꿔놓고 면의 수직 보기 해가지고 조절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 모서리의 끝점에 딱 맞추게 되면은 안쪽 구멍에 대한 스케치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은선 표시로 바꾸고, 자, 순식간에 넘어갈 텐데 잘 볼게요. 면의 수직 보기. 찾기가 어렵긴 하다. 아유, 엣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자, 그러면은 요럴 때 화면을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그 키보드에서 내려가는 글씨 있죠? 키보드 글씨.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15도 정도가 요렇게 내려갈 거예요. 됐나요? 요러니까 보기가 좋네. 자, 이랬을 때 여기 모서리에다가 제가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중간점입니다 라는 요런 표식이 떴어요. 피드백 떴어요. 요거에다가 이 끝점을 맞출게요. 자, 다시 요거 보이나요? 요렇게 맞췄어요. 중간점에다가 이 점을 점이 선택한 게 너무 많네. 선이 취소돼야 되고, 요러면 이제 일치 들어가고. 자,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요소 잘라내기 이용해서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에 의해서 요거 톡 자르고 했을 때 중간점에서 에러가 난 거는 요거 구속 조건 지우고, 요 점에 대해서 이 선분을 일치로 맞춰 놓고 완전 정의하기 위해서 얘 크기 정보를 마저 이렇게 지름값으로 추가해 주고, 자, 요렇게 했으면은 이제 얼추 요 형상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얘를 가지고서 회전 보스 베이스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돌렸어요. 이럴 때 바디 합치기는 풀어주세요.
바디 합치기는 풀어주세요. 자, 왜냐? 넘어온 STL 파일 원본에서 가져온 그 솔리드 바디하고 우리가 지금 역설계에서 만든 요 형상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바디 합치기를 풀어주는 게 맞아요. 자, 바디 합치기를 풀고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자, 그러면 얘에서 이제 이 형상들에서 블로운 피처하고 컷 돌출 요것은 STL 파일들에서 넘어온 정보들이죠. 그런데 얘를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워버리면 에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러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제 거도 당연히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앞서 블로운 피처, 앞서 존재하는 형상들이 어디에 우리가 많이 그 일치 조건을 줬어요? 이렇게 삐져나온 날카로운 점들의 일치 조건들을 많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블로운 피처랑 컷 돌출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을 지우기 전에 뭔 작업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을 회전 보스 베이스의 스케치 정보에서 참고했던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편집 들어가서 이거 일일이 다 지우는 것도 해도 되겠지만 요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솔리드 바디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컷 돌출 1 요것이 원본에서 넘어온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가요? 네, 회전 1이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컷 돌출 1을 그냥 바디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지워버릴게요. 마우스 클릭하면 바디 삭제 뜨죠? 바디 삭제, 유형은 바디 삭제. 지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회전 보스 베이스로 만든 요 솔리드 바디 하나만 남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은 요 스케치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에다가 스케치에서 막 했던 요 스케치는 숨기기로 바꿀게요. 야,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세이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시고 이게 스캐닝 되고 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편집 좀 하고 스캐너에서 넘어왔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건 그것을 갖다가 솔리드웍스에 가져와서 역설계를 한번 해본 거예요. 피처웍스로 다 되면 좋은데 복잡한 형상들 같은 경우는 피처웍스 하다가 다운되어 버리고 미치겠죠. 차라리 이렇게 본 따서 새로 그리는 게 더 편해요. 속 편해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 세이브한 상황이고 얘를 가지고 도면화를 해봅니다. 파트에서 도면 작성. 자, 얘는 일단 A4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까 사이즈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기는 안 했지만 거의 치수가 작은 애들이었어요. 즉 가로가 297, 세로가 210으로 도면 크기를 잡고 어디 보자. 윗면 요거를 선택해서 땡길게요. 뷰를 꺼낼 때 윗면 뷰를 꺼낼게요. 확인. 먼저 세 가지 확인해야 되죠. 시트 속성부터 1대1, 배율이 5대1로 바뀌었네. 1대1로 배율을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 뷰를 선택해서 뭐 나사산 표시 뭐 고품질로 한번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이 뷰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접선 숨기기 한번 해두고, 근데 이게 너무 작다. 저만 요거 여러분 보기 편하게 뷰의 스케일을 좀 키워 놓을게요. 자, 여러분은 저 보면서 따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 뷰를 크게 해 놓을게요. 여러분은 1대1로 해 놓고 스크롤로 마우스 휠로 확대해 놓고 따라오세요. 자, 요렇게 잡아 놓고 중심 마크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자, 얘에다가 단면도를 작성하는데 온단면도로 갈 때 절단선이 수평이 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온단면도가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단면도 갑시다. 자, 절단선의 방향은 수평으로 놔두고 수평 절단선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걸 빼면은 온단면도 끝났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더 필요한 거는 뭡니까? 주석에서 중심선 하나 빼는 거 좀 더 할까요? 중심선. 자, 온단면도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만 해주면 끝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A4 도면 템플릿에 DXF 파일을 넘기셔가지고 계략적인 치수들만 넣으시고 하시기 바래요. 자, 뭔 얘기냐면 요거를 DXF로 넘기셨다 했을 때, 아이고 숨차. 자, 일단 A4 템플릿을 하나 카피해서 쓰도록 하시기 바라는데요. A4 템플릿. 그래.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뭐 여기를 먼저 이 위쪽을 뭐 성명 정도만 놔두고, 요거 이수자 평가할 때 A4용으로 요거 많이 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요렇게 맞춰 놓고, 자, 표제란은 뭡니까? 과제명에다가 리버스 파트 파일을 리버스로 계속 했었죠. 리버스로 해 주시고, 품명 요쪽에도 리버스 이런 식으로 통일합시다. 그냥 재질은 아직 우리가 미정이에요. 그죠? 재질은 미정이에요. 수량 하나, 뭐 중량 비곡한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자, 요 정도만 우리가 표제란을 사용할게요. 요 정도만 표제란을 사용하는데, 뭡니까? 주소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주소하고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어요. 무엇이냐면은 표제란 정도까지만 해 주시고, 제출 이름 적는 A파트 정도까지는 하시는데, 대신에 치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넣는 식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면을 좀 정리하시기 바라는데,
도면을 정리하시기 바라는데, 얘네를 도면 정리하실 때 어떻게 포인트를 생각할 거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도면화 하실 때 이 제도 규격에 맞는 A4 용지로 해가지고 치수기과 표제란 정도까지만 맞춰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런 정도로까지만 요거 맞추는 걸로 가겠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 잘 보이나?